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거나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만 해도 대표적으로 상인센터를 자리를 비롯하여 평당 400만원대의 공사비가 600만원, 7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적 장점과 사업성을 믿고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입주권에 투자한 분들은 높은 프리미엄과는 별개로 또다시 수억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개별성이 강한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각 단계별 변수들을 분석하여 수익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금의 규모와 투자 시점 그리고 수익의 실현 시점을 구체화하여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현황을 각 구별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도시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대구의 중심지 대구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지 현황과 추진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사업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행복한 투자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복덩어리 부동산의 똑똑한 재테커 복푸TV입니다. 지난 2~3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도심개발이 부진하였던 대구의 중심지 중구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로를 따라 중구의 서북쪽인 달성동, 달성내거리에서 동쪽으로 동인동, 동인내거리로 이어지는 태평로에는 대구역을 중심으로 고층의 신축 아파트들이 우후 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대구 중구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구역 차이 1005세대와 2022년 경남 센트로팰리스 144세대의 준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 774세대 그리고 2023년에 준공된 물량이 3282여 세대, 2024년 2160여 세대, 2025년에 1330여 세대, 2026년에는 동인더샵 310세대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평로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대구의 도심인 중구에는 2024년 현재 14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더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곳의 사업지 중 재개발 사업지가 11곳으로 상업시설과 단독주택지로 구성된 도심개발 사업이 추진을 이루고 있으며 재건축이 2곳,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가 1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구 중구의 재개발 사업지 11곳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성지구와 북송로구역, 동인동 4가의 중금 22구역, 삼덕동 3가구역, 대남지구, 그리고 덕산구역은 모두 2006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덕산 4구역은 2007년, 북성로구역은 2009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6곳 모두 활동이 중단되었고 아직까지 정비구역을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지 나머지 5곳 중 동인 4가 7통구역과 명륜지구, 봉산동의 중구 70구역과 서문지구 4곳은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인 3가 구역 1곳은 관리처분을 인가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마친 재개발 사업지 4곳의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동인동 4가 139-1번지 일은 18,194제곱미터의 다소 작은 사업지 규모의 동인 4가 7통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21년 4월 조합 설립을 인가받아 6월 달에는 DL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2024년 4월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2026년 4월까지 연장하는 고시를 받아 현재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월당역과 청라 언덕역 사이에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는 남산동 452-1번지 일은 48,33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아파트 15개 동 1174세대를 신축하는 명륜지구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16년이 되었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4년 뒤인 2020년 6월에 조합을 설립하고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을 공동시공자로 선정하였으나 조합 내부의 갈등과 국토부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태에 대한 고발 사건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봉산동 중구 70 사업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월당역과 정대병원역 사이에 봉산 문화거리를 접하고 있는 봉산동 168-107번지 1원의 봉산동 중구 70 사업지는 16,366제곱미터, 조합은 121세대의 소형 사업지로 학세권 및 역세권의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2021년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22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인가받고 9개월 후인 2023년 1월 신속하게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지의 면적과 조합원 수가 적은 만큼 조합원들이 협조가 뛰어난 사업지로 사업의 추진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쉽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구의 대표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남서쪽에 위치한 대신동 1021번지 1원의 서문지구입니다. 사업지 면적 41,504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42세대로 신축 예정하는 서문지구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고 같은 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13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 12월에 조합을 설립하고 2021년 3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문지구는 청라언덕 인근의 주거선호도와 서문시장, 동산병원, 청라언덕역과 반고개역 등 주변 생활 인프라와 학세권의 입지도 좋은 편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의 재개발 사업지 11곳 중 유일하게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동인동 3가 192번지 1원의 동인 3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동인 3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사업지 면적 66,802제곱미터의 대규모 사업지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총 1,383세대를 신축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14년에서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16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2022년 1월 대우건설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2년 7월 관리처분을 인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이주가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 생활, 교육 인프라는 다른 사업지에 비해 다소 뒤지는 면이 있으나 사업지의 규모와 신천이 전망되는 주거 환경의 우수성은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의 재건축 사업지 2곳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지 두 곳은 대봉 1-2 지구와 중구 30-01 사업지입니다. 현재 대구 중구에서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리 처분을 인가받은 대봉 1-2 지구는 대봉동 55-3번지 일원의 청구, 대봉, 송정맨션 등 3개의 아파트와 주변 상업시설로 구성된 17,989제곱미터의 사업지로 2005년 안전진단을 받아 2006년 6월에 정비예정구역 고시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11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인 2007년 10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을 만큼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열의와 협조가 적극적이었으나 이후 상가 조합원들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고 몇 차례 조합장이 바뀌고 시공사를 변경하는 우여곡절 속에 2021년 3월 관리처분을 인가받아 지하 3층, 지상 42층, 6개 동 아파트 732세대 규모로 대봉 힐스데이트로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봉 1-2 지구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입지적 강점이 두드러져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주와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점과 시공사와 공사비 협의가 완료되고 관리 처분을 인가받은 시점이 2021년이라는 부분은 투자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구의 또 하나 재건축 사업지는 대봉동 44-10번지 일원의 중구 30-01 사업지입니다. 이곳은 대봉 1-2 지구 남쪽에 위치한 청운맨션 아파트입니다. 1986년도에 건축된 669세대 13층 높이의 아파트로 2021년 12월에 예정지구로 고시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봉동 744번지 일원의 중구 20-68 사업지는 중구에서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2013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구시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구 중구에는 재개발 11곳, 재건축 2곳, 주거환경 개선 사업 1곳 등 총 14곳의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지 11곳 중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6곳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예정구역 상태로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동인사가 7통과 명륜지구, 서문지구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봉산동 중구 7공구역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대구 지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여파로 인해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도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문제로 이주와 철거를 늦추고 있는 동인 3가 구역도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여 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재건축 사업지 2곳 중 대봉 1-2 지구는 사업 초기에 활발한 진행에 비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관리 처분까지의 긴 시간과 현재 이주와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들이 사업성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재건축 예정지구로 있는 청운맨션은 정비구역의 지정 시점이나 조합 설립의 단계까지 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투자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사업주의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입지적 장점이나 단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규모나 조합 구성원들의 성향, 그리고 조합 집행부의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업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은 투자 대상입니다. 사업지의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정보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사업지를 방문하여 입지적 사항들을 살펴보는 임장 활동도 투자 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투자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셔서 투자금의 적정한 규모와 그에 따르는 목표 수익을 산정하여 투자의 진입 시기와 수익의 실행기간 등을 어느 단계에서 행해야 하는지 각 사업지마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두가 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 속에서 늘 느끼는 것처럼 항상 위기 뒤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회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투자, 똑똑한 재테크를 이루어가는 기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더 값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